전화로 하지 그랬어요. 굳이 얼굴까지 보러 온 이유가 뭔가요? 임신했어요. 민수 씨 아이요. 그래서요? 그래도 얼굴은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 진심으로 그 사람 사랑해요.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진심, 사랑, 불륜도 진심이면 면죄부라도 되나요? 그 사람 언니랑은 행복하지 않았다면서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어요. 그 사람.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가을, 윤서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1살이 된 지금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죄였죠.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서영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대나 애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7년이면 충분하지 않았니? 민수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서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죠. 그래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 정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의무감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순 없잖니. 서영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화장실로 향하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민수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좀 더 기다려봐요. 언제까지? 너희 둘 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화장실 문을 닫고 서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도 처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밝고 희망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지치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영은 온갖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배란 검사, 난관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서영이 의사에게 물었을 때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결국 서영의 잘못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서영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모든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죠.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민수는 다정했고 자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해주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죠.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대화를 피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수 씨,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민수가 눈길은 앞을 보고 있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무슨 말이야?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사 일, 피곤함, 스트레스. 민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핑계로 댔죠.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부엌으로 와서 서영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조용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덜그럭거릴 뿐이었죠. 서영은 민수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서영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일 좀 더 봐야 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서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일까요? 이게 부부일까요?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예전에는 그 소리가 편안했는데 이제는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민수는 회사에 가고 서영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영은 민수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응, 회식이 있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영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민수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음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서영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휴대폰 울려. 서영이 화장실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나중에 확인할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서영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서영이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다는 것은 서영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두었죠.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라는 분한테서 연락 왔어.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아, 회사 후배야.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겠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부터 서영은 민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가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또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주말에도 일이 있고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민수와 함께 살면서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민수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영은 민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필체로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었거든요. 서영은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새로 온 사람 있나? 왜? 민수가 반문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소연이라는 분도 새로 오신 분인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서영아,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사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 피곤해.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죠.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서영은 민수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생일이었죠.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내한테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겠어. 언제쯤 얘기할 거야? 나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정리할게. 서영은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자 서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나왔을 때 서영은 평소처럼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죠.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직접 따져 묻기에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갔습니다. 서영은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죠. 결혼 7년 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걸까요?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1살의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 그게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알고 싶었죠. 다음 주 월요일 서영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그의 서류들을 뒤져보기로 한 것이죠. 서영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서재는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책장부터 시작해서 책상 서랍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그리고 마침내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부였습니다.
서영이 아는 병원이 아니었죠. 민수는 서영 몰래 다른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자명 정민수, 진료가 비뇨기과, 진단명 남성 불임. 서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가 불임이라는 것이었죠. 그동안 서영을 원망하게 만들고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수였던 것입니다. 서영은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진료 날짜를 보니 결혼 초기부터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영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말이 되나? 서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몇 달 동안 정자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가 호전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서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소연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 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비겁한 놈이네. 서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둔 후 원래 자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민수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서영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배신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때? 서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피곤하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네. 몸 관리 잘해야 할 텐데. 민수는 서영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영의 걱정을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죠. 식사 중에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볼까? 병원? 왜?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문제 말이에요. 혹시 제가 놓친 검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아, 그런 건 이제 그만해. 의미 없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 갖지 마. 서영은 민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고 서영과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었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현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서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서영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본색을 드러내려는 것 같았죠. 무슨 이야기? 서영이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7년 동안 아이도 안 생기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는 서영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말했죠. 이혼하자. 서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갑자기 왜? 서영이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우리 둘 다 아직 늦지 않았잖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시작?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서영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서영은 민수가 서재로 들어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말대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소연이라는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불임을 숨긴 채
모든 책임을 서영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비겁한 놈이야. 서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의 거짓말을 폭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야 할까요?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1살의 여자, 남편에게 속아 살아온 여자, 이제 버림받으려는 여자. 하지만 서영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돼. 서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아마도 서영과 마주치기 어색해서였겠죠. 서영은 민수가 나간 후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란 언니요? 저 서영이에요. 정혜란은 서영의 간호사 시절 동기이자 언니였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서영은 혜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언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혜란은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영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죠.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은 정혜란과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란은 서영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서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혜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바람, 이혼 요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의 불임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혜란은 서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남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혜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요. 서영은 휴대폰으로 찍어둔 민수의 진료 기록 사진을 혜란에게 보여줬습니다. 혜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병원 알아. 비뇨기과로 유명한 곳이야. 그런데 이 기록을 보니까 확실히 남성 불임이 맞네. 언니, 이거 조작될 수 있는 건가요? 혜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공식 의료 기록이야. 조작하기 어려워. 그런데 정말 어이없네. 자기가 불임인 걸 알면서 너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니. 서영은 혜란의 말을 들으며 억울함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받아온 모든 시선들, 시어머니의 구박, 민수의 차가운 태도, 모든 것이 거짓에 기반한 것이었던 거죠.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내가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민수의 정확한 치료 내역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야. 환자 정보 보호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해.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서영은 혜란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서영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혜란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 할 것 같아요. 맞아.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너를 속이고 버리게 놔둘 수는 없지. 며칠 후 혜란이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영아, 정보 알아냈어. 만나자. 서영은 바로 혜란을 만나러 갔습니다. 혜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어떻게 됐어요? 서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민수가 그 병원을 다닌 지
벌써 4년이 넘었어. 그리고 최근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 4년이요? 응. 너희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민수는 결혼 초기부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지.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불임을 알고도 서영을 속여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혜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민수에게 아내와 함께 오라고 여러 번 권했대. 불임 치료는 부부가 함께 해야 효과적이거든. 하지만 민수는 계속 거부했어. 왜요? 아마도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들킬까봐 그랬겠지. 정말 이기적인 놈이야. 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여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정보가 있어. 혜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민수가 최근에 병원에서 임신 계획에 대해 상담받았대. 그런데 상담 내용을 보니까 너와의 임신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임신에 대한 거였어. 서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이미 소영과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나쁜 놈이네. 혜란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문제는 숨기고 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서영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를 믿고 자신을 탓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죠. 언니, 이 정보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응, 가능해.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언니,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해 줄게. 그날 저녁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민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배신자이자 거짓말쟁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서영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오늘도 늦었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꼬여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민수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민수 씨, 이혼 이야기 진지하게 생각해 왔던 거야?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진지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다면 조건들을 정리해야겠네. 조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들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이혼하길 바랐겠지만 서영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의외였을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변호사도 만나봐야 할 것 같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다음 주 화요일 서영은 혜란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태경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서영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불임을 숨기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이혼을 요구하다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건 명백한 기만행위예요. 결혼 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거짓말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서영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가 증거 확보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기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서영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서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기로 했죠. 여보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소연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내연녀가 직접 연락해 온 것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무언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민수 씨 아이예요. 서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수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하신 건가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네. 민수 씨가 이혼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서영은 소연의 순진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소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죠. 소연 씨, 혹시 민수 씨가 왜 이혼하려고 한다고 하던가요? 그게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분 때문에. 서영은 민수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연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연 씨, 잠깐만요. 민수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왜요? 서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도 민수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죠. 소연 씨,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만나자고요? 네. 민수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죠.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서영과 소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은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임신 때문인지 얼굴이 부어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서영은 소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을 뺏어간 여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수에게 속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 같기도 했죠. 소연 씨, 민수 씨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8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 일로 알게 됐거든요. 민수 씨가 소연 씨에게 저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좀 말하기 어려운데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어요. 서영은 예상한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죠. 소연 씨,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서영은 가방에서 민수의 의료 기록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연은 서류를 받아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 씨의 병원 진료 기록이에요. 비뇨기과 기록이죠.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 씨가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긴 건 제 잘못이 아니라 민수 씨 때문이었던 거예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민수 씨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저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소연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제가 임신한 거는 최근에 치료를 받아서 가능해진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 사실도 저에게 숨겼어요.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인지. 서영은 소연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소연도 민수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던 것이죠. 소연 씨, 민수 씨가 소연 씨에게 결혼 이야기 했나요? 네. 이혼하면 저랑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민수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같나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속 울고만 있었죠. 서영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민수 씨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소연 씨에게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만남 이후 서영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민수와 정면 대결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 주 금요일 저녁 서영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고 서영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민수의 의료 기록들과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서류들이?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민수 씨, 나한테 거짓말 해왔던 게 있지? 서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영은 테이블 위의 의료 기록을 민수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거 봐. 민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용이지. 민수 씨가 불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숨기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는 사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7년 동안 민수 씨, 7년 동안 저를 속이셨어요. 서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내 자신을 탓하며 살았는데 정작 문제는 민수 씨에게 있었던 거였네. 서영아, 들어봐.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소연이라는 분도 만났어.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소연 씨한테도 나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긴다고 거짓말했니? 정말 뻔뻔하다. 서영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서영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가 맞는 말이니? 민수 씨가 한 말 중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었나?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왜 그랬어? 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함께 치료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민수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덕분에 내 소중한 인생 몇 년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그걸로 끝이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자로서 인정하기 힘들었다고. 서영은 민수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자로서 인정하기 힘들어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니? 그게 말이 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소연 씨와 만난 것도 우연이니? 아이가 생기면 나랑 이혼하고 소연 씨와 새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던 거 아니니? 나를 병신 만들려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추측이 정확했거든요. 서영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협의서야. 조건들 한번 봐. 민수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서영아, 이건 너무 많다고? 민수 씨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적은 편이야. 서영은 민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는 이제 민수 씨의 거짓말에 속아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착한 아내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 내 조건에 맞춰서 이혼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공개하거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뻔했거든요. 선택해. 시간은 일주일 줄게. 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호텔에서 묵었겠죠. 서영은 혼자 집에 남아 후련함과 동시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다음 날 서영은 소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민수 씨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요? 네. 언니 말씀 들어보니까 민수 씨가 저한테도 거짓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작한 관계가 좋을 리 없잖아요. 서영은 소연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소연이 생각보다 현명한 여자였던 것이죠.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키울 거예요. 어렵겠지만 민수 씨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서영은 소연이 안타까웠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아, 이야기 좀 하자.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실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서영은 민수의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민수 같은 사람이 자신의 치부가 공개되는 것을 견딜 리 없었거든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협의해.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서영과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협의를 마쳤습니다. 서영은 상당한 위자료와 함께 집도 차지하게 되었죠. 민수는 그 모든 조건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서 민수가 서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정말 미안해. 서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각자 새로운 삶을 살자 제발. 그렇게 서영의 7년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서영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란이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죠. 서영아, 민수 그 남자 회사에서 잘렸대. 정말요?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소연이 민수 회사에 이 모든 일을 신고했나 봐. 직장 내 부정행위라고 해서 징계받았는데 결국 스스로 사표 냈다고 하더라. 서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수가 받을 만한 대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을 보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든 걸 알게 됐나 봐. 민수한테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께서요? 응. 아마 소연이 임신한 걸 알고 진실을 캐묻다가 모든 게 드러난 것 같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 잘못이었다니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겠지. 서영은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서영을 구박하고 아이 못 낳는 여자 취급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민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 새 직장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고 소연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해. 서영은 민수의 현재 상황을 들으며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의 인생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죠. 하지만 서영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몰락은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고 서영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 무렵 서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 근처 작은 도시로 이사해서 꽃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죠. 간호사로 일했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고 새로운 시작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꽃가게? 혜란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에요.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서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지. 서영은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며 꽃가게를 꾸몄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꽃가게 서영화원을 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이었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소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인터넷에서 언니 꽃가게 소식을 봤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서영은 소연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의 배를 보니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죠. 언제 태어나나요? 다음 달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혼자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들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언니 말씀 들어보니까 민수 씨와 함께 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서영은 소연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잖아요. 소연은 꽃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언니가 직접 꾸미셨어요? 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재미있었어요. 부럽다. 저도 아이 낳고 안정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서영은 소연과 이야기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원망스러웠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 같은 느낌이었죠. 소연이 돌아간 후 서영은 가게에서 꽃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이죠.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주말 서영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꽃다발을 주문하러 온 것이었죠. 어떤 꽃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 생신 선물이거든요. 그럼 카네이션과 장미를 섞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조합이에요. 남자는 서영이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네요. 솜씨가 좋으세요. 감사해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오래 하신 일이 아니신가 보네요. 서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가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이제는 꽃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죠. 대단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서영은 그 남자와의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제가 박지훈이라고 해요.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윤서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꽃들이 정말 예뻐요. 지훈이 떠나고 난 후 서영은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그냥 좋은 인연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가게 문을 닫고 2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꾸며놓은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서영이 직접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꽃가게를 연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느낌이 좋았죠. 그 순간 서영은 민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고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죠. 서영은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서영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 옆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여성 상담소를 열기로 한 것이었죠. 계기는 우연히 찾아온 한 여성 고객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꽃을 사러 왔다가 서영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사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울어서. 그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영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영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 없는 여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위층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은 그 여성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도 하고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 여성은 서영과 이야기한 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서영은 자신이 경험한 아픔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과 자신이 겪은 시련이 모두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었죠. 서영은 혜란에게 상담소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서영이가 그런 일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혜란이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상담 교육과정 들어봐.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있어.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도 만들고. 서영은 혜란의 조언을 따라 상담 관련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듣고
주말에는 서울까지 가서 집중 교육도 받았죠.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지훈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종종 꽃을 사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어떤 꽃을 찾으세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꽃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지훈이 머뭇거렸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서영은 지훈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훈 씨, 고마운데 저는 아직...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요. 지훈은 서영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서영님이 준비되실 때까지. 서영은 지훈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민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죠. 몇 주 후 서영은 드디어 서영 여성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꽃가게 옆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죠. 상담소 개소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작게 실렸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소연이었죠. 아이를 낳은 지 석 달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멋진 일을 시작하셨네요. 소연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네, 다행히 건강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상담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제안하러 왔어요. 제안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상담소 홍보나 온라인 상담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영은 소연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소연 씨도 아이 키우느라 바쁠 텐데. 괜찮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서영과 소연은 예상치 못한 협력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남편을 두고 경쟁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함께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에 나선 것이죠. 상담소를 연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서영은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란이 전해준 이야기였죠. 민수 그 남자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는데 월급도 예전의 반도 안 된다고 해. 서영은 민수의 근황을 들으며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안타까움도 아니었죠.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잊은 것 같아. 서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상담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상담소 개소 축하드려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예쁘네요. 서영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서영은 지훈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지훈 씨, 저녁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그 주말 서영과 지훈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영은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죠. 정말 즐거웠어요. 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꽃가게와 상담소, 그리고 새로운 인연까지. 서영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였죠.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 서영이 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41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상담소 간판에 적힌 희망이라는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찾을 많은 여성들에게도 그 글자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었죠.